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국민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인데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여러분께는 오는 4월 27일부터 가장 먼저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언제 어디서 신청하는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헷갈리는 부분 없이 빠짐없이 챙기실 수 있을 테니 편안하게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4월 27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국민보다 약 3주 먼저 신청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급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1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5만 원이 추가로 더 지급됩니다. 세 번째, 3월 30일 이후에 새롭게 수급자가 되신 분들은 7월 17일까지 별도로 신청하셔야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지원금은 2026년 8월 31일까지 반드시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불이 되지 않고 자동으로 소멸되니 기한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용처는 주소지, 관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온라인 쇼핑이나 대형 마트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으니 이 점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만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지금부터 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 SK정책센터는 여러분께 꼭 필요한 복지 정책 정보를 빠르고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지원금 소식이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릴 수 있을 테니 꼭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건 운반 비용이 올라가고 그 결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값이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마트에 가셔서 장을 보실 때 예전보다 같은 물건을 사는데 더 많은 돈이 드는 것을 느끼고 계시다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고물가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먼저 지원하고 나아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모두에게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지난 4월 11일이었고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4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물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것인 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지원 대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지원금의 기본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70% 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은 5월 중에 정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 외에도 고액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세 가지 계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라도 받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가지 급여 가운데 하나만 받아도 수급자로 인정되어 이번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상위 계층입니다.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본인이 차상위 계층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한부모 가족입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2026년 3월 30일입니다. 즉, 3월 30일을 기준으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신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우선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3월 30일 이후에 새롭게 수급자가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이 경우에는 7월 17일까지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수급자에 해당하는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일반 국민과 동일한 금액만 받게 되어 3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해 두셨다가 7월 17일 이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은 계층별, 지역별로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 원을 받으십니다. 여기서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시면 1인당 5만 원이 추가로 더 지급되어 최대 6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1인당 45만 원을 받으십니다. 마찬가지로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는 5만 원이 추가되어 최대 50만 원입니다. 일반 국민, 즉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은 수도권 거주 시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 감소 지역은 20만 원에서 25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사시는 기초수급자 가구의 경우를 보면 1인 가구는 55만 원, 2인 가구는 110만 원, 3인 가구는 165만 원, 4인 가구라면 220만 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가구원이 많을수록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 한 가지 반드시 알아두실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받으시는 지원금은 소득이나 금융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받으시더라도 현재 받고 계신 수급 자격이나 수급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이 점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크게 두 차례로 나뉩니다. 1차 신청 기간은 4월 27일 월요일부터 5월 8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이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정부가 이분들의 정보를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보다 먼저 신청을 받는 것입니다. 2차 신청 기간은 5월 18일 월요일부터 7월 3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1차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도 이 기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7월 3일 오후 6시가 지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기간 안에 신청을 마쳐 주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 초반에는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오부제를 적용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 분들이 신청 가능하십니다. 화요일은 끝자리가 2나 7인 분들, 수요일은 3이나 8인 분들, 목요일은 4나 9인 분들, 금요일은 5나 0인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6년생이시라면 끝자리가 6이니 월요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942년생이라면 끝자리가 2이니 화요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본인의 출생 연도의 끝자리만 확인하시면 언제 신청하면 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1차 신청 기간 중 4월 27일 주에 금요일인 5월 1일은 노동절 공휴일이라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1, 6 끝자리인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끝자리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목요일인 4월 30일까지 해당 주의 마지막 신청일이 됩니다. 또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지역 상황에 따라
오부제 적용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해당 주민센터에 전화로 먼저 확인하시면 헛걸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시면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포인트 형태로 신청하거나 각 지역의 지역사랑 상품권 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신 분들은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나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선불카드, 지류형 상품권, 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성인 대상자 본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경우에는 본인 지원금과 함께 미성년자 자녀분 모까지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와 초등학생 자녀가 한 명이 있다면 3인 가구로 아버지가 세대주로 초등학생 자녀 모까지 포함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신청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방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불카드나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는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관계 증명 서류를 갖추어 오시면 됩니다. 또한 1인 가구 중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나 장애인 분들은 지자체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와서 신청을 도와드리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이 지급되면 문자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충전금은 신청한 다음날 카드에 지급된다고 하니 신청하신 후에 안내 문자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을 받으셨다면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사용 기간은 2026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 남은 금액은 환불 없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니 꼭 기한 안에 전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지역은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대로 한정됩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사시는 분들은 해당 특별시나 광역시 안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나 군 안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중구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 어디서든 사용하실 수 있고 충청북도 청주시에 사시는 분들은 청주시 안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 밖에서 사용이 되지 않으니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처는 신청하신 지급수단의 종류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지역 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로 받으신 경우에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동네에 있는 대부분의 가게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 및 학원, 약국, 의원,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궁금해하셨던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로마트의 경우 유사 업종이 없는 지역의 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지역 내에 대형마트 같은 유사한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용할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같은 온라인 구매, 키오스크 주문 시스템이나 테이블 주문 시스템, 프랜차이즈 직영점, 대형 외국계 매장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조세, 공공요금, 교통신용카드 자동이체, 생명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보험업, 유흥업종, 사행성 업종, 종교단체 기부금 등 소비성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동네의 소규모 가게에는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고 대형 유통업체나 온라인에서는
사용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관련해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 기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7월 3일 오후 6시 이후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대신 알려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3월 30일 이후 새롭게 수급자가 되신 분들은 7월 17일까지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신청을 놓치시면 수급자 금액보다 훨씬 적은 일반 국민 금액만 받으시게 됩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수급자는 55만 원인데 신청을 못하시면 10만 원만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차이가 45만 원이나 나는 만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원금은 8월 31일 이후에 한 푼도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남은 금액이 있더라도 환불이 되지 않고 그냥 소멸됩니다. 받으신 금액은 기한 전에 모두 사용하시도록 계획을 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국민비서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국민비서 서비스에 가입해 두시면 지급 금액과 신청 시기를 미리 문자나 앱 알림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어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이의 신청 기간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지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거나 지급 금액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원금이 수급 자격이나 수급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이나 금융재산으로 잡히지 않으므로 수급 자격 심사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많이 받으셔도 현재 받고 계신 급여가 줄어드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신청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나 은행 창구를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이 없으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실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과 신청인 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가져오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 오프라인 신청 시 오부제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지역 상황에 따라 오부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해당 주민센터에 미리 전화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처럼 정부의 복지 정책은 알고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그냥 지나쳐버리는 혜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저희 SK정책센터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하나도 빠짐없이 챙기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새로운 정책 소식이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복지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알림 설정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